이 역시 우리 생명 유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환자의 삶의 질의 향상에 아주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몇 권의 책보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많은 감동을 주곤 합니다. 미국 장기기증운동의 선구자라 불리는 로버트 앤 테스트 씨가 기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쓴 시가 있어서 조금 읽어드릴까 합니다. 나의 눈은 해질 때 먼 노을을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얼굴과 여인의 눈동자 안에 감춰진 사랑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심장은 끝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심장은 한 주일 혈액 정화기에 매달려 삶을 영위하는 형제에게 주시고 나의 뼈와 근육은 다리를 절고 다니는 아이에게 주어 걷게 하십시오. 우연한 기회에 나를 기억하고 싶다면 당신들이 필요할 때 한 나의 친절한 행동과 말만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부탁을 모두 지켜준다면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기증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의 한 구절처럼 기증해 주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한 몸처럼 살던 아내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처럼 커다란 슬픔이 또 있을까요? 전장우 씨의 아내는 지금 한날 한시에 하늘의 부름을 받자던 약속을 뒤로 한 채 먼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를 낳고 며칠 후 아내는 갑작스런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냥 뭐 사랑한다는 말밖에 말밖에 없습니다. 그냥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와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안 좋게 이래 가니까 제가 뭔도 바를 모르겠어요. 고생만 시키다가 이래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프네요. 아내의 이름은 페이짜오 페이. 늦은 나이에 말도 습관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미래를 약속했고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리며 많은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불쑥 두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내가 뇌사에 빠진 것입니다. 애를 낳는 과정은 아니었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듣기로는 애를 낳고 나서 이제 며칠 안 돼서 바로 환자 호흡곤란이 왔고 쇼크 상태가 일어났고 그래서 뇌사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이 명확하진 않지만 그런 색전증으로 대부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색전증. 폐에 공기나 물이나 여러 양수 이런 것들이 쳐들어와서 갑자기 호흡곤란 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딸의 갑작스런 뇌사 소식에 중국에 계시던 친정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저 하나 잘 살라고 먼 타국으로 시집을 보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는 딸이 불쌍하고 야속하기만 합니다. 어린 아기를 선물처럼 남겨놓고 떠나는 27살의 엄마 페이짜오 페이. 그녀는 이제 장기와 조직 기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남기려고 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원 리거스는 캘리포니아주의 장기 구독기관으로 장기기증 전반을 관리하는 민간단체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모임이 있는 날, 장기기증과 조직기증을 홍보하는 민간 대사들이 모여 그간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홍보대사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증자들의 아내 혹은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원 리거스의 대사인 로이스 허브스 씨 역시 조직 기증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추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곁에 남을 거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어요. 배와 바다를 사랑했던 낭만적인 남자. 아내에게도 이웃에게도 평생 따뜻한 친구였던 사람. 그런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 로이스 씨는 기꺼이 남편의 조직을 기증했습니다. 그것이 항상 남을 돕고 싶어 했던 남편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마지막 여정을 떠나는 동안 저는 의사에게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게 우리의 신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심장마비 때문에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눈, 근육, 뼈 같은 조직을 기증하겠다고 했지요. 남편이 기증을 하고 떠난 후 그녀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장기와 조직 기증을 홍보하는 민간 대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을 통해 기증의 가치를 깨달았고 조직 기증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준 위로와 존경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부를 기증하는 건 햇볕에 탔을 때 벗겨지는 정도의 아주 얇은 막을 기증하는 거예요. 피부 전체를 다 벗겨내는 게 아니죠. 아주 미세한 부분이에요. 눈도 마찬가지죠. 눈 전체를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얇은 각막만 벗겨내는 거예요. 이식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기증자와 기증자 가족을 존중하고 모든 일을 굉장히 정중하게 처리한다는 걸 느꼈어요. 요즘 로이스 씨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았고 그녀 역시 장기 기증과 조직 기증에 관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 기증 후에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죠. 누군가의 삶이 끝난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삶이 끝나는 순간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은 누군가는 살면서 계속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식 수혜자를 만났고 그분은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조직 기증자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지금도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믿고 있어요. 흔히들 눈을 세상을 향한 창이라고 하죠.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각막을 기증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닫혀있던 창을 열어주고 또 새로운 목표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값진 인생의 마침표가 있을까요? 경기도 시흥시. 반찬통을 찾기 위해 한참 동안 냉장고 안을 더듬는 조경숙 씨. 경숙 씨는 앞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2살 때 한쪽 눈이 실명됐고 작년 8월에는 녹내장과 백내장이 찾아와 나머지 눈도 거의 시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사물의 형체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